오늘도 세력의 핸들링 패턴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꿈틀 패턴에 대한 공부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삼성 E&A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 E&A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3분 현재 4.85% 올라 24,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단기 박스권에서 벗어나고 있다. 기록적인 수주 호조와 견조한 이익 구조를 기반으로 친환경 기술 분야에 556억 원의 추가 투자를 탄행,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50 탄소 중립 시대에 발맞춘 선제적 기술 확보와 동시에 수소 탄소 포집 등 미래 먹거리 준비에 본격 나섰다는 평가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 E&A는 올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술 투자 예산을 지난해보다 556억 원 증액해 총 1,5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린 수소, 암모니아, 바이오 연료, 탄소 포집 등 넷제로 핵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파일럿 플랜트 확대가 중심이다. 삼성 E&A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이 글로벌 플랜트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의 수주는 단순 시공보다 친환경 역량과 기술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삼성 E&A는 멕시코, 사우디, 동남아 등에서 대형 플랜트 수주를 잇따라 따내며 역대급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 2025년 상반기까지 확보된 수주는 20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도 4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풍부한 실탄과 수익성이 친환경 전환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는 셈이다. 삼성 E&A는 수소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중동 수소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등 글로벌 수소 공급망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CCUS 기술도 모듈형 파일럿 실증 단계에 들어가면서 대규모 상업화 가능성도 모색 중이다. 증권가에서도 삼성 E&A의 실적과 기술 투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플랜트 고수익 수주와 친환경 기술 성장 전략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풍부한 수주 잔고, 안정적인 이익 구조, ESG 기반 투자 확대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하나증권은 삼성 E&A에 대해 하반기 수주를 기대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다. 중동에서 예정돼 있는 화학 프로젝트들의 수주 여부와 계열사의 발주 여부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목표 주가는 기존 27,000원에서 31,0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입찰 가격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 산식스 블루암모니아의 3분기 수주를 기다리고 있으며 미국 블루암모니아도 기대하고 있다며 여기에 중동에서의 프로젝트 발주가 예정돼 있어 하반기에 중동에서 추가로 기다리고 있는 프로젝트 총 규모가 약 100억 달러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중 한 것만 수주하더라도 연간 화공 수주가 10조 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화공 수주가 9조 6천억 원이었기에 올해도 화공 수주를 10조 원 달성한다면 2027년의 화공 매출액은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삼성 평택 공장 재개 가능성에 대해 언급됐으며 삼성 E&A는 관계사가 요청만 한다면 2주 안에 투입 가능하게 준비돼 있다. 하반기 중 실제로 발주가 나올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나온다면 비화공 부문의 매출액 추정치 상향이 가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삼성 E&A는 삼성그룹 계열 건설사 중의 하나이다. 2024년 3월 21일 기존의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삼성 E&A로 사명 및 CI를 변경하였다. 1970년 한국 엔지니어링이 미국 럼머스사와 합작해 유한회사 코리아 엔지니어링을 세웠다. 1973년 일본 도요 엔지니어링이 미국 측 지분을 인수했고 1978년 삼성물산이 산업은행 보유 지분을 인수하고 주식회사로 개편했다. 1987년 기술연구소를 세우고 1991년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했다.
1996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1990년대부터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플랜트 건설에 뛰어들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의 대규모 석유 플랜트 등을 수주하여 공사하기도 하였다. 경기도 고양시 행신역에 있는 고양차량기지, 상암동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당사가 건설한 것이다. 주요 사업 분야는 에너지, 화공, I&I 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엔지니어링 관련 모든 분야의 솔루션이나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도 하며 2010년대 무렵부터 ESG 관련된 그린 수소, 탄소 포집, 암모니아 분해 등 사업 분야도 진입했다. 2014년 9월 1일 삼성중공업과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부결되었다. 2015년 10월 22일 삼성엔지니어링이 3분기 영업 손실 1조 5천억여 원을 공시하며 어닝쇼크가 왔다. 한때 20만 원대를 구가하던 주가가 11월 2일 기준 1만 8천 원까지 급락했다. 전 직원 순환 무급 휴직을 결정할 만큼 여건이 악화되었고 사옥을 팔고 유상증자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권주 발생 시 사재 3천억을 투입하겠다는 선언을 하자 이후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발행된 우리사주는 청약률 100%, 구주주 청약률 99.9%에 0.01%의 일반 공모 약 10억 원가량의 배정에 2조에 가까운 금액이 몰리며 흥행 유상증자 성공을 발표하였다. 단 충분한 물량의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아 이재용 부회장의 약 3천억가량의 청약은 무산되었으나 지분 참여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함으로써 관전 포인트가 늘어나게 되었다. 유증후 신주 상장은 2016년 2월 26일로 발표되었다. 2018년 삼성물산 건설 부문에서 플랜트 부문을 자회사로 떼어 삼성엔지니어링에 합병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2018년 최성한 부사장 겸 플랜트 사업 일본부장이 대표로 승진한 후 수익성이 양호한 프로젝트만을 선별 후 수주하며 플랜트 사업의 기본 설계와 EPC를 동시 수주하는 피트2 EPC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설계 최적화를 통한 비용 및 공사기간 절약을 실시했고 베트남에서 만든 부품을 배에 실어서 공사 현장으로 옮기는 모듈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 혁신에 박차를 가했다. 거기에 지속적인 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2018년 1964억, 2019년 4227억, 2020년 3612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회복세는 2020년을 넘어 중동발 수주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더 확고해지고 있다. 2022년을 기점으로 연매출은 줄곧 10조 원대를 유지 중이고 그에 맞춰 영업이익 및 부채 비율 등의 재무지표들도 개선되고 있다. 해외 플랜트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 특성상 대규모 해외 수주가 실적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 실제 회사의 주력 분야인 산업환경설비 부문 건설공사 실적은 23년 기준 8조 6,176억 원을 기록하며 업계 1위를 수성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어떤 산업이든 업황 반전의 시기를 노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해외 플랜트 산업 분야도 올 들어 업황 반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EPC란 용어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엔저니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의 약자로 설계, 조달, 시공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저니링은 설계, 프로큐먼트는 자재들을 사들이는 것, 컨스트럭션은 실제 건설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회사가 이 모든 과정을 도맡아 하는 것을 EPC라고 합니다. 정유공장, 화학공장, 가스처리 시설 등 대규모 플랜트 프로젝트를 도맡아 할 수 있는 건설사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해 크게 성장할 기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횡보 기간을 거친 후에 최근 꿈틀 타점이 나왔습니다.
꿈틀이 느껴집니다. 확실하게 주포가 핸들링을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번 치고 가다가 볼벤 상단선 저항에서 밀려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가 하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북등 타점입니다. 여기입니다. 거북등이 만들어지고 나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앞에서 테마선을 돌파하고 나서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황금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을 하다가 조정이 한번 나왔습니다. 조정 기간이 그리 길게 나오지 않고 바로 5일선을 회복하면서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상승 추세가 좋은 종목에서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제 다시 꿈틀 타점이 나온 자리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잔잔바리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꿈틀 타점입니다. 꿈틀 타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포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리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꿈틀 타점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동스틸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왔습니다. 주포의 본격적인 핸들링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꿈틀로 따지면 엄청난 크기의 꿈틀입니다. 거래량도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거래량이 터지며 시그널 캔들이 뜬 것도 보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포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승 중간에 매물소와 음봉이 하나씩 등장을 했지만 쭉쭉 끌어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포가 작정을 하고 주가를 부양시킨 구간입니다. 이에 대한 전조현상으로 꿈틀이 나왔던 것입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매도하고 빠져야 합니다. 고점에서 큰 언니 캔들은 매도 신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급등 이후 바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전혀 거래량이 터지질 않았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주포가 나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포놈이 자전거래로 의도적으로 개미털기 구간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주포가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주포놈이 바로 주가를 끌어올릴지 아니면 기간 조정을 주고 끌어올릴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핸들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바로 핸들링을 했네요. 주포놈은 개미들이 달라붙지 못하게 항시 기습적인 급등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샷을 해야 합니다. 저는 단연간 주포 세력과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놈들이 급등을 시키는 자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감각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파기 타점이 나오지 않더라도 혹은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오지 않더라도 예측샷으로 미리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험이라고 설명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통해 예측샷에 대한 감각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길고 긴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꿈틀 타점입니다. 여기입니다. 갑자기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느긋하게 기다리면 주포가 알아서 핸들링을 해줄 것입니다. 이제 최초로 꿈틀 타점이 나온 자리로 되돌아 가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주포가 최초로 적극적인 핸들링을 시작한 자리입니다. 꿈틀 타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주포를 믿어라. 주포의 핸들링을 믿어라. 주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포의 핸들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꿈틀 타점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천기계입니다. 차트가 좀 지저분하네요.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돌려보다 보면 가끔 이런 그림이 나오는 차트를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주포의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매집봉들은 긴 윗꼬리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은 개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포놈이 큰 시세를 한번 주고 나서 달라붙은 개미들에게서 물량을 빼앗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포놈은 사전에 매집을 해놓고 바닥권에서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최초 상승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대 낙폭 후에 등장한 골파기 타점입니다. 이후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을 하다가 저항 라인에 가로막혀 와리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꿈틀 타점입니다. 캔들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정확히 꿈틀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꿈틀 타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연상을 하셔도 됩니다. 레이싱에 나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출발에 앞서 부르릉거리며 시동을 겁니다. 비유하자면 꿈틀 타점은 이와 같은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주포놈이 본격적인 레이싱을 시작하기 전에 시동을 거는 동작이 차트상에서는 꿈틀 타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잔잔바리로 움직이던 캔들이 갑자기 움직임이 활발해진 자리, 즉 꿈틀 타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왔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빨간원 부분에서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포놈이 본격적인 레이싱에 앞서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고점에서 큰 언니 캔들이 떴습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정 구간이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락 3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 3파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제기랄, 기습적인 급등이 나와버렸네요. 주포놈은 이렇게 개미들에게 매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기습적인 급등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예측샷이 필요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도 하락 3파까지 나오지 않고 하락 2파 이후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주식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이론이나 법칙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주포의 심리나 행동 패턴을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측샷이 필요합니다.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0.382 라인에서 반등의 기미가 보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이전에 충분히 예측샷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한방 전고 돌파가 나온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한방 전고 돌파 이후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 않는 것도 보입니다. 추가 상승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한방 전고 돌파의 위력입니다. 이제 다시 최초 상승을 시작한 자리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중 삼각 수렴으로 크게 두 번 개미들을 털어내고 꿈틀 타점이 나온 자리입니다. 주포의 본격적인 핸들링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조정 기간이 등장을 하고 급반등하면서 한방 전고 돌파가 나온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포놈이 눈치를 보지 않고 주가를 쭉쭉 끌어올린 구간입니다. 꿈틀 타점에서 진입을 했다면 단기간에 3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포가 본격적인 핸들링을 시작하는 자리, 즉 꿈틀 타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라클입니다. 신규 상장주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3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왔습니다. 2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보다 더 좋은 것이 3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틀 타점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꿈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주포놈이 이제 개미들을 다 털어내고 시동을 걸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꿈틀 타점이 얼마나 중요한 타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방 전고 돌파 자리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도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신규 상장주라는 점이 이런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신규 상장주의 매력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한번 상승세를 타면 위에 악성 매물이 없기에 쭉쭉 치고 가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도하고 빠져야 합니다. 추세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색 엠벨선도 깨어졌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이중 삼각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딱 보아도 이놈은 기습적인 급등을 좋아하는 놈입니다. N자형 파동이 한번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커다란 N자형 파동이 보입니다. 주포의 성향을 감안하면 예측샷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측샷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이 더 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서 느긋하게 기다리면 주포놈이 다시 핸들링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이런 놈들은 전조 현상 없이 기습적인 급등을 시키기에 지금 들어가서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최초로 꿈틀 타점이 나왔던 자리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습적으로 급등을 시키는 주포들이 많습니다. 한 타임만 늦어도 급등을 놓치게 됩니다. 정확한 타점이 나왔을 때 바로 진입을 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꿈틀 타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꿈틀 패턴도 너무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이기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